반갑습니다. 3월 13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땠어요? 저는 오늘 장은 신규 상장주만 눈에 보였습니다. 양자도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양자, 그리고 그 조선, 그리고 어, 기억, 기억이 안 나네요. 강한 테마들. 로봇은 이야기 안 했었고, 양자는 확실히 말씀드렸고, 특히 조선 방산, 기억나는 거 이 정도, 이 세 개 정도인 것 같은데, 강조했던 게. 특히 조선을 제일 1픽으로. 그 맨날 말 안 해도 나오는 국밥 종목 있죠. 아직도 싸다 하는 거. HJ중공업, 그거 얘기하면서 계속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산도 그렇고, 그 뭐냐, 이제 그 전쟁이 활발해지고 미국이 이제 방위비 이런 거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후부터 더 이제 각광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관세를 이제 무슨 국가 정책인데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걸 협상 뭐 레버리지로 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세는 매길 것 같습니다. 관세는 매길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일단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단입니다. 구경 7경에는 구경이었나? 천조 만조가 경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어, 인정이 되는 그리고 세계 1위 국가, 1등 국가고 거기에 전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뭐 나토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엄청난 방위 회비라 할까요?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는 줄이겠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해서 주변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도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 도지가 이제 정부 효율화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가장 어, 마지막 임기잖아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조지 워싱턴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 엄청난 대단한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 뭐 높은 게 순위에 있다라면서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래요. 경단위의 그런 어마어마한 부채를 줄인다. 뭐 다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나라 정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확실히 주식 미국 나스닥이 빠지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부채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이 성장을 해왔는데 부채를 줄인다는 말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빚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인플레이션도 같이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급속도로 줄여질지 천천히 줄여질지에 따라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에 나스닥에 영향이 미치는 거고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기축통화국 이걸로 미국 주식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빚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디폴트는 안 돼. 왜? 전 세계 1등 국가고 달러가 전 세계 통화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그런 힘이 강한 거잖아요. 그 뭐 달러가 많이 풀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그 돈을 풀었죠. 그러다가 또 긴축을 해서 또 줄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부채는 어, 산술급수
기하급수,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는 거죠. 경단위로 늘었습니다. 자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 애초에 그래도 나스닥 킹스닥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는 침체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침체가 의도된 침체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그런 관세를 매겼다 말았다 이런 행위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취하는 거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저는 중국 시장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기술주 말씀드리고 있죠. 거기에 세 가지도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AI, 그 다음에 딥시크발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요 세 개로 압축을 시켜서 어, 우리나라가 수혜해 볼 수 있는 것들로 압축을 시켜놨고, 그래서 미국이 좀 의도된 침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원래 이러한 역할을 이제 그런 연준 위원들, 통화를 담당하는 재무 담당자들이 했잖아요. 재무 수장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하게 그 미국 연방은행이랑 행정부랑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별개의 독립된 객체들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 행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이거는 기존의 뭐 딥스라고 표현하는 뭐 유대계 자본 요런 것들 그 연방준비은행 거기를 기점으로 대표된 기술주도 있고 민주당도 있겠죠. 딥스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머스크도 그런 딥스와 선을 딱 긋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거죠. 딥스 이제 미국 정치나 경제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신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딥스가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예전은 아니고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무슨 존 틸먼이었나? 페이팔 창업자가 있는데 공동 창업자잖아요. 머스크도 페이팔이었고 기억이 안 나. 무슨 그 사람도 이제 신흥 부자잖아요. 제가 볼 때 딥스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으로 그 전통적인 부자들은 제가 볼 때 딥스 쪽이고 민주당이나 연방준비은행 이런 쪽에 붙어 있는 그런 라인들이고 그다음에 신흥 부자들 특히 IT 부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딥스가 아닌 거죠. 그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업력이 좀 오래되면은 딥스 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딥스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세력들이 미국에서는 둘이가 이제 붙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그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왜냐면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미국의 거의 절반 반띵하는 다른 뭐 3세계 국가들 뭐 아프리카 대표적이고 동남아시아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의 손이 좀 덜 미치는 그런 곳에 중국 자금들이 쫙 뿌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달러의 패권을 잃은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뭐로 패권을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러의 패권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축통화국이 예를 들어 뭐 석유 이런 에서도 위안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으로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아마 7경인가 9경인가 찾아볼게요. 아마 7경이 맞을 건데 4경 이거 5경 정도네요.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빚에 미국은 한 방에 망합니다. 한 방에. 이거는 그 경제 대공황 수준도 아니고요. 망해요, 그냥.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쪼개집니다. 디폴트 선언하는 순간 각 주별로 이게 미국의 그런 둠스데이 시나리오 그런 게 있거든요. 각 주별로 바로 나눠집니다. 왜? 연방에 붙어 있으면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미국이 독립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뭐 밈이나 뭐 영화도 나왔지만 뭐 시빌 워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 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가 터지게 되면은 미국은 각 주별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 빚 갚기 싫으니까. 우린 연방이다. 연방 정부가 저렇게 빚낸 걸 우리가 왜 갚냐. 바로 쪼개집니다. 우리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나눠진 중국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은 자기들의 부채 때문에 한 방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통화나 재화들 이런 것들을 차라리 달러권을 편입을 시키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시행이 됐었죠. 비트코인 선물 허용한다. 이런 측면을 볼 때 트럼프가 지금 좀 급한 인기초부터 바로 땡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치고 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안 일으키고 미국이 전쟁을 안 일으키고 빠르게 정상화하려면은 트럼프가 하는 지금 급격한 정책들이 특히 뭐 도지가 대표적이죠. 다 자릅니다. 음, 급격한 정책들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 자연히 나스닥 기술주들의 돈들이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 중국은 지금 뭐였죠? 헛것을 버리고 무슨 신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새 거 쓰자.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쓰자. 이구 신환. 이구 신환. 이구 신환 아닌가? 뭐였지? 중국 이구 환신. 어, 이걸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잖아. 양회에서도 뭐 자금 투자하겠다, 몇백조 쓰겠다 해가지고 기술주에 어마어마한 투자 하겠다 하고 있고 자연히 정책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거는 그런 나라에 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이 고여 있으면은 가치가 절하되잖아요. 돈이 고여 있으면 자연히 가치가 절하됩니다. 다른 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저렴하게 되면은 그럼 미리 그쪽 지역에 그쪽 나라에 뭐 환율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의 그 외형적인 성장인 거죠. 동아치가 싸지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중국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고 있고 트럼프가 임기 초부터 이렇게 빠르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당연히 미국은 현재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심 자체가 트럼프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거든요. 최소한 민주당이 하는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하고 있는데 세게 할 겁니다. 그 관세는 다 매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침체를 정리하자면 의도적인 침체를 일으킬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조정 불가피하다라 보는 입장인데 근데 나스닥 증시를 함부로 예단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나스닥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그림을 보면은 침체를 강제로 걸고 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가 강제로 걸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오르면 내가 틀린 거지. 이런 배경을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의도적인 침체를 강제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재료들이 저는 좀 잘 안 먹힐 것이다라고 시장 전망을 얘기를 했었고, 그에 반해 중국 쪽 이슈는 전망이 재료가 나오면 전망이 잘 먹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도 중국에서 양자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미국이라고 이제 보면 지금 정리한 거 보면 미국에 붙어 있는데, 실제 돈이 많은 데는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탁 바뀔 수 있어요. 미국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안 먹히는 순간이 딱 올 겁니다.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가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 눈에 띄었었고, 역시나 리포트에서는 다뤘습니다. 이게 2주치는 제가 2주 뒤에 거는 로봇이랑 양자는 재료가 다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 것도 있네요. AI, 의료 AI, 자율주행, 핵심 냉각, 미용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방 추세 계속 본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거 그리고 보시면 2주 뒤에 전에 거는 제가 이제 공개를 해둡니다. 역시나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올랐던 것들, 미용기기, 조선, 뭐 정치도 그렇고 이미 2주 전에 재료가 나온 것들이 최근에 보시면 슈팅이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뭐 이 당일에도 슈팅이 나왔겠지만 2주 뒤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재료가 잘 본다 이러면은 이제 또 리포트를 이제 구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번 보세요. 활용법은 왜 일주일 아니면 2주 뒤에를 공개를 했을까요? 2주 뒤에 다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10거래 정도는 조정을 받고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 먹으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개하면 써 먹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 오늘은 이제 과심 종목은 따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가까워진 애들을 좀 뽑아봤어요. 눈 빠지는 줄 알았어.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타이밍이 좀 가까워졌다. 근데 너무 많잖아. 원래는 이렇게 타이밍 가까워진 걸 딱 추려놓고 이제 타이밍 왔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추천주로 나가거든요. 이 생으로 지금 뽑은 거 생으로 생으로 뽑은 거라서 역시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과심 정보의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과심 종목은 없지만 단타 매매를 해 볼 수 있었던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가 해볼 만한 패턴이었어요. 보통 이제 패턴으로 보자면은 1분봉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해볼 만한 자리였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였죠? 최근에 잘 먹혔던 패턴들 밑에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살짝 올랐다가 찐 슈팅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역헤드앤 숄더도 많고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의 각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횡보라거나 완만하게 만드는 모습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게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상승이 요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지점 공략이 이제 좀 편한, 찾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거 상승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흐름되는지 추적을 하는 거고, 삼각 수렴도 하면 좋지만 찾기가 좀 어렵다 했죠. 왜? 거래량도 안 터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그 당일 그 당일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순위에서도 안 떠 있을 거고, 그러한 패턴들이 정리하자면 삼성 공조가 그랬었고, 연날이죠. 삼성공조는 앞에 여기 보이는 거의 5%짜리 상승이 나오면서 뭐 검색기나 혹은 추적을 그 뭐였지? 체결 검색하는 거 하고 용어를 까먹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 체결되면은 뜨게 하는 뭐 거기에서 본 사람들이니까 추적이 가능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여기는 모르겠고요. 여기서부터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오고 상승봉이 나왔다가 횡보하면서 슈팅이 나온, 슈팅이 보통은 쭉쭉쭉 가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이 해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패턴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삼성공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퀄리타스.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할게요. 퀄리타스도 역시나 앞에 삼각수렴이 뜨고 상승봉이 나오고,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쭉쭉쭉 그냥 바로 올라가야 돼. 삼성공조 약간 페이크를 좀 섞은 움직임이죠. 이거는 종목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 종래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게 상승이 나오고 살짝 눌렀다가 바로는 아니고 이제 좀 많이 안 눌리고 가는 게 특징적인데, 장세의 특징이었나 종목의 특징이었나 좀 많이 누르고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점으로 따지자면은 이 상승봉 안에서 사야 됐기 때문에 보통 이게 쏘고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또 가거든요. 기회를 안 준 장이 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 트렌드였다. 왜 기회를 안 줄까 고민해 보자면은 아마 장세가 증시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면 장은 좋았거든요. 좋았다기보다는 말아줬죠. 급격하게 말아주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누르면은 또 여기서 던지는 사람들 생기고 뭐 익절하는 사람 생기고 개미도 타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올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패턴의 형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파이어 프로도 그렇고, 이 지점에서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삼각수렴이 기간이 보세요.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게 갑자기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은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기간이 좀 충분히 상승 대비 기간이 많이 완만하게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더가 에너지를 모으게 된 건데, 이게 뭐 누가 붙었나 봐요. 제가 볼 때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자꾸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파해서도 안 넘어가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쭉 누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생략이 된, 요게 이제 획소가 되는 거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세대 의도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봉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이 지점에서도 뭔가 조정이나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일부러 더 민 것 같아요. 왜? 앞에 이 흐름 때문에 조금 더 개인들을
좀 물량을 받아내든지 혹은 털든지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밀었고 그리고 봉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은 봉이 나오면 눌러주고 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자리에 사야 되는 게 맞고 내려오면 좋겠지. 원칙은 내려 한번 쏘고 조정 줘도 밑골이라도 만들어 주고 가는 게 정상인데 좀 급격하게 올린 게 있죠. 이게 돈이 없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거나 종목이 가볍거나 여기 눈에 띄었고 KCS도 그렇죠. KCS도 KCS는 앞에 보이는 조정 패턴 없었고요. 근데 일봉이나 원래 이 종목의 끼가 좀 좋았습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이고 세력 분석에서 종목이 나왔었죠. 양자 중에서 원탑. 어거지로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얘는 요 흐름 하락을 하는데 돌리고 다시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이 진행이 되다 갑자기 들어올렸습니다. 역시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불나방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강한 상승에서 흔히 말하는 조정 잠깐 쉬는 거거든요. 상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상승이 끝났다면 계속 내려갔겠지. 깨고 내려갔겠지만 하락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멈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남아 있어서 말아 올릴 에너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사야 되는 게 맞고 장이 좀 좋았으면은 좀 기다리고 기회를 좀 주고 갔겠죠. 손익비가 나오게 저점 대비 손익비가 나오게 기회를 줬을 텐데 세력들도 그게 안전하거든요. 바로 올렸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 테마로 오르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겠고 급격하게 올리는 거다.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불나방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다. 손절은 다행히 얘가 장대봉으로 완성이 돼서 그래서 다행이고 보통 이제 이런 자리 저점을 깨면 손절해야겠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도 캠트로닉스는 좀 그렇다. 캠트로닉스는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에너지 다 썼기 때문에 그럼 매매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매.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상승 주고 삼각수렴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준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자마자 상관없습니다. 봉을 하나 딱 올려주면은 이제 이게 변곡이 형성됐다. 보통 이제 올리려고 변곡을 만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장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상승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뭐 일봉상 매물대도 있을 거고 저항대도 있을 거고 전고점도 있을 거고 멈추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자리는 이런 지점에서 내리겠죠. 하락 추세를 만들겠죠. 근데 이거 하락 추세를 뚫어 올려서 바로 가는 게 최근 패턴이 된 거고 살짝 쉬었다가 상승 추세를 만들고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안 만들고 바로 올렸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인 탈 틈을 안 준다. 매도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정작 고점은 찍었어. 근데 확 투하를 시켜. 뭐 소록스가 대표적이었죠. 소록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지점이 전고도 있고 요 지점이 딱 매도 라인입니다. 터치하자마자 물량이 팍 나와서 못 팝니다. 미리 걸어둔 사람 아니면은 이런 것들 좀 장세의 난이도를 좀 끌어올렸다. 음,
어렵죠. 요것도 보면은 조종이 나왔는데 짧죠. 짧으면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어렵다는 말은 잘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를 때 이제 좀 내가 샀으면 내 평단을 안 건드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급격하게 오르면 무조건 뭐 깨고 뭐 들어 올리고 난리 구슬 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내 평단 안 건드리면 너무 마음 편하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온코크로스 뭐예요? 골파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손절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손절해야 됩니다. 상하수를 해놓고 신호 주고 하다가 밀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선, 절대지선 초록선을 그 바탕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넘으면은 이거 페이크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골파기가 나온 것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쉬는 게 없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항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지선 이제 보통 이제 칸을 2개 넘기면은 보통 저항이 형성됩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런 지점에서 다시 좀 쉬었다가 가야 돼요. 근데 고를 한번 팠기 때문에 위에서 나와야 될 그런 조정들이 하락 추세 이후 돌려주는 그 조정이 여기 밑에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되고, 에너지를 미리 썼어 이미. 조정 에너지까지 다 썼어. 그리고 말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패턴을 본다면은 존버를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그만큼 힘이 좋기 때문에 이미 조정 줄 거 다 여기서 줬기 때문에 위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존버를 해서 차라리 반등 에너지가 세니까 반등도 세게 나올 거거든요. 반등 나왔을 때 그냥 던지는 게, 못 가면 던지는 게 맞다. 또 하나 있었는데 신규 상장주 중에 왜 없지? LK캠. 자, LK캠이 정석이죠. 여러분도 아마 딱 이거 살짝 아까 온코크로스를 LK캠이 아마 추정하면서 혹은 어, 온코크로스와가 LK캠을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느낌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페이크는 안 걸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봉이 안 나왔잖아요. 나와야 될 봉이 안 나왔잖아. 오히려 밑으로 살짝 누르고 이런 데서 나왔죠. 이런 걸 좀 따라잡기 힘든. 절대지선 있으면 뭐 구분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따라하기 힘들죠. 결과적으로 고점 돌파 이런 걸 어떻게든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3분봉이라 그러는데 1분봉으로 바꾸면은 각도 보세요. 하락 각도. 이게 총 2가지를 썼어요. 뭐냐면은 요 하락 각도, 요 하락 각도. 얼추 비슷하죠. 요 하락 각도. 그리고 이게 맥이야, 맥. 횡보를 시켰어, 횡보. 원래라면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이제 보던 대로 뭐 이거 하나 주던가 이걸 주던가 해야 되는데 횡보를 했어요. 패턴화 시켰는데 여기서 불확실성을 만든 거죠. 패턴대로 안 가잖아. 이거 만들고 돌려야 되는데 왜 안 돌리지? 요럴 때가 보통 그 기회입니다. 이렇게 패턴으로 나오면은 패턴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할 때 좋은 그런 매수 타점들은 다 변곡 라인이거든요. 변곡 라인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그런 지점들인 건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지점에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러면은 보통 밑으로 빼요. 밑으로 빼요. 뭔가 패턴이 보여서 요대로 가겠지 하고 하면은 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먹히는 패턴 따로 구분해야죠. 그건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그럼 그에 반해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지? 마치 밑으로 뺄 것처럼 하고 있지? 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죠? 20선을 머리 위에 붙여놓고 못 뚫고 갔다가 아마 여기서 누가 일부 털었을 겁니다.
큰 물량은 너무 큰 물량 아니지만 큰 물량 일부러 터치하자마자 딱 던졌을 거예요. 왜? 겁먹으라고. 그럼 누군가는 팔겠죠. 우르르 팔겠죠. 근데 저점은 또 안 깨. 이런 식으로 쏘는 자리, 이런 자리가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패턴 잘 확인해서 잘 뜯어 먹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자리는 해볼 만하다. 뭐? 손익비가 나온다는 거죠. 저점 이탈, 손절 잡고 여기서 뭐 손절이 많아봤자 뭐 1%도 안 되네. 그죠? 해볼 만하지. 이런 거는. 이런 거 해볼 만합니다. 앞에 패턴이 보였는데 패턴대로 안 가? 밑으로 빼는 거 아니야? 했을 때가 사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빼는 거 아니야? 했을 때. 그게 조정이고 눌림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난 이것도 못하겠, 이것도 심장 떨어져서 못하겠다면 이제 이거 장대봉이 나오는 거 보고 기회를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다시 가면은 이제 불나방처럼 달라붙어야지. 왜 불나방처럼 달라붙죠? 앞에 충분한 조정을 주고 상승을 시작한 것들이 이건 잠깐 눌린 목이거든요. 잠깐 쉰다는 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레이저 업텍도 그랬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밀었다가 돌리는 형태가 또 최근 상한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으니 체크해 두시고 상을 또 못 말죠. 왜 못 말았냐면 레이저 업텍이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진 거고 이 자리가 좀 해볼 만한 자리였다. 요약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보통 그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앞에 긴 시간을 많이 기간 조정이 충분히 된 거예요. 기간 조정을 많이 잡아먹는 삼각수렴이 한번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상승이 출발하고 그 상승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건 좀 다른 패턴이지만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그 하락의 각도보다 완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락은 안 하고 횡보를 시킨다. 그러면은 저점 이탈 손절 잡고 배팅을 해보는 게 좋은 타점이다. 그러면 나는 더 확실하게 하려 하면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장대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봉이 나오면 거기서 그 봉에서 최대한 좀 싸게 사오려는 노력을 하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못 사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뭐 불나방처럼 따라붙는 그 이면에는 그 근거 속에는 그런 매수 판단의 근거 속에는 앞에 상승이 나왔던 흐름과 그걸 또 긴 기간 조정을 시켰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시켰죠. 그래서 본격적인 3파가 나오는 거고 그 3파 속에 잠깐 쉬는 거. 왜? 3파는 1파보다 훨씬 세야 되니까 아직도 상승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올라갔다 요 위에서 또 뭐 이상한 거 만들어요. 5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A, B, C파가 일반적이다. N자 파형 하나 나오고 끝인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N자 하나라는 겁니다. 운이 좋거나 운이 좋은 게 종목이 좀 완전 우량주거나 혹은 우량주면 또 그만큼의 거래 대금이 붙어서 움직여야 이제 5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대장이거나 재료가 좋거나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5파가 나오긴 했죠. 웬만해서는 이런 N자 상승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슈팅이 나오면은 팔 생각부터 하면 좋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절대지선을 보면서 빨간선 터치하고 죽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예시가 있었나? 고크로스.
그래서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 충분히 주고 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먹기에 너무 좋다. 아니면 아예 그냥 테마 형성되고 대장인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를 주면 해야 되겠지만 기회를 잘 안 주죠. 먹기 쉽게 안 해주죠. 이 정도로 은근히 종목이 있었어요. 좀 패턴이 좀 더럽다 해야 되나? 더러웠지만 먹을 거는 있었다. 자, 한국 첨단 소재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삼각수렴을 만들었어요. 바로 상한가인데, 코앞이 상한가인데. 얘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 순간부터는 이 지점이 뭐 기간 조정을 다 쓰고 있는 조정의 형태다. 얘가 만약 내일 슈팅이 나오면은 장대봉이 들어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다른 종목 봤을 때 얼마 한 5%, 7% 올랐나? 누르고 삼각수렴을 만들고 슈팅하고 하락한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그림 잘 그렸네. 들어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정도나 들어올리고 이 삼각수렴을 만들었어. 그럼 이거랑 이게 남아 있겠네. 그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역전이 되는 순간은 이 저점이 깨고 밑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쌍봉 그리고 죽는 거지. 그리고 또 내일 갭이 많이 안 뜨면 좋겠죠. 왜냐하면 갭 안에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상승 흐름이 갭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갭만 많이 안 뜨면 좋을 것 같고, 갭이 어느 정도 뜨고 갑자기 얘가 뭐 갭이 떴다가 위로 갔다가 내렸어. 이게 장이 장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캔들이나 거래량 그다음에 체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봉 하나에 이런 움직임이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뜯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핵심 뭐죠? 하락 추세를 완만하게 들어 올려야 된다. 완만하게 행보하거나 그러다가 장대봉 들어 올리고 기회 한번 주던지 기회 안 주고 그냥 가버리던지. 최근장은 기회 안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치껏 살펴서 해야겠다. 자, 그럼 오늘은 좀 교육을 위주로 좀 했네요.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아마 PPI 발표가 있을 텐데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어떻게 됐으려나? 나스닥 여러분 2만 포인트 한번 찍고 밀릴 것 같은데 킹스닥이니까. 지금 안 하나 봅니다. 9시 반에 하나 뭐 그런가 봅니다. 일단은 지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상방 추세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위주로 코스피 종목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장이 저평가가 맞아요. 우리장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 지수를 저는 좀 요새 많이 보는데 항생 지수가 지금 뭐죠? 계속 20선을 안 깨고 꾹꾹이 패턴이죠. 20선을 터치하면 탄력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터치를 안 하고 5일선을 밟고 더 올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우리나라도 크게 큰 부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평선을 무시한 수준이 돼버렸죠. 빨리 공매도가 돼야 될 것 같아. 공매도가 되면은 어때요? 일단은 시장에
공매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 있으면 얘네들도 숏 커버를 합니다.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문제는 공매도가 시장을 끌어내린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탁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탁금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돈이 작다는 거예요. 한국 마켓 자체의 그 돌아다니는 돈이 작기 때문에 아까 종목 패턴을 보더라도 뭐 정말 뭐 양아치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잡주에서나 보이는 또 할 얘기 또 이 얘기하면 또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